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 연구위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수립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2부에서는 왜 미국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3프로TV 장우석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성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그 일각에서는 그 연준의 그 재정 정책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금년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그 의회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또 공화당이 의석수를 좀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양당 간에 극단적인 그 그리드락 교차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좀 바이든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 일각에서는 그 공화당이 앞서감으로써 그 경제정책 법안 같은 것들이 양당 간의 타협점을 유도를 함으로써 네.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은 좀 지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그 변수들을 벗어나가지고 연말에 일각에서는 또 지금 현재는 조금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은 미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사회복지 법안이 네. 지금 1.75조 달러의 규모가 지금 아직까지 그 통과 안 되고 있는데 그 조맨신 현재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이 네. 약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 쪽으로 이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통계를 봐야 되는데 그 중간선거 11월 8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14번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 그런데 보면 그 집권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대부분 다 뺏기거든요. 네. 뺏기면서 왜 장이 올라가냐면 뺏길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문제점, 뭔가 잘못된 것들을 다음 집권하는 정당이 그걸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 실제 그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집권당이 뺏기면서 바통이 넘어갈 때 6.6%가 평균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두 자릿수는 아니고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근데 이 6.6%에다가 만약에 올해 진짜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모습. 하여간 지금은 한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요. 약간 이 균형미? 이 장이 왜 올라가냐? 이렇게 뭔가 바뀔 때 뭔가 균형미 갖고 있는 그 정책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번 11월 8일 날 상원이 34석이 바뀌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가 바뀌고 네. 그 하원 전체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법안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균형 있게 정책을 펴나가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만약에 진짜 바뀐다 그러면 통계처럼 올라간다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어떤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은 좀 뭔가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고 아마도 11월 8일부터는 약간 바뀌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선거는 악재는 아닐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증시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뀐다 그래도 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견제와 균형.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작동될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기업 실적들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네. 두 나라 기업들의 그 실적 현황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 제가 질문 던집니다. 네. 혹시 대한민국 코스피의 평균 EPS를 아시냐? 네. 주당 순이익이죠? 네.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분 중에 100분 중에 한 분 정도 네. 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EPS가 워낙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갖고 네. 대부분 물어보면 다 답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표를 보시면 S&P 500의 현재 EPS 분기입니다. 분기. 네. 보게 되면 한 분기 얼마를 버냐? 평균 $50 법니다. 근데 네. $50라는 게 뭐냐면 금융위기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분기에 $50면 네 분기면 1년이면 $200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놓고 $200 놓고 그다음에 보통 멀티플을 곱해주죠. 20배면 20배 뭐 곱해준 다음에 그럼 예상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간단한 방식으로 일반인들 보통
내가 EPS를 알게 되면 시장의 추정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S&P 500 미국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1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시겠습니다. 한 3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 선이 나오는데 파란색이 S&P 500 지수고요. 검은색이 똑같이 EPS입니다. 네. 30년 동안에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실적대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장이 막 빠진 시기에 실적이 안 좋게 주가가 더 빠지겠죠. 근데 아주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이고 좋아진다고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렇게 보이던 많은 분들이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얼마 전에 신한에서 나왔던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바로 이건데요.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회색 선을 보시면 좋은데요. 회색 선이 쭉 올라가다가 2021년 가을 이후에 완만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만하게. 네. 7월부터 9월 사이에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점차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한국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해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유럽 전체 국가를 놓고 똑같이 EPS 그러면 똑같은 가치 지수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이 작년 가을부터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 겨울부터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증시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도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빠질 것이고 빠진 다음에 반등 언제 하느냐 EPS 돌아설 때 반등하는데 아직까지 돌아서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네. 좀 뭐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증시가 올라갈 거로 보이겠다.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 의원님은 미국에 대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있는 걸 해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미국 투자의 장점으로 봤을 때의 그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라든지 네. 또는 자사주 매입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S&P 500 지수에 네. 포함되는 기업들의 그 배당 성향을 찾아보니까 53.4%. 예.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체 유통 주식 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요인도 되고 예. 또 그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초과를 하게 되면은 배당처럼 그 주주한테 이익을 환원해주는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네. 그 미국의 그 주주 친화 정책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미국은 정말 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더라. 그래서 네. 너무 좋다 하면서 들어가는 두 가지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매입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요. 한국 대 미국이 2배 높습니다. 이게 네. 배당 성향이 뭐냐면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나 배당을 주느냐인데 즉 얘기하면 100원을 벌면 한국은 약 24원을 배당하는 거고 미국은 50원 넘게 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둘 중에 고라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고르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그 증시 자체가 150년 됐습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네. 쭉 오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그런 약간 습성이 돼 있고요. 한국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덜 주고 있는데 저는 점차 많이 줄 거로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미국에 대한 배당을 주는 배당금 자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부터 2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2001년도에 주당 줬던 배당금이 15달러였는데 지금은 56달러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 6.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기가 막히냐면 S&P 500 중에서 약 80%가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S&P 500 중 400개 기업들이 이만큼 배당을 준다는 건데 이 배당의 근원이 뭐냐? 그냥 빚을 대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워낙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그 남은 돈으로 배당을 주고 있고 또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배당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배당 주는 기업들 투자하시면서 어려울 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네. 자사주 매입은요.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당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EPS가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EPS가 올라간 효과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현금을 썼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투자를 못 한다든지 네. M&A 시에 어떤 기업이 인수 못하는 단점도 있는데 그걸 떠나갖고 어쨌거나 지금 주주를 위해서 본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배당이나 다소점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의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당은 약 80%의 기업이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올라가고 있지만 바이백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얼마를 하고 있냐면 약 1조 달러 하고 있습니다. 약 1000조 원이죠. 1200조 원 되겠죠. 그만큼 배당도 하고 있고 바이백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 떠받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증시 떠받치는 요인 플러스 주주 친환 상태까지 그러니까 주주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작년 4월 달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2조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2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대규모 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인프라 부양책이 네. 미국 내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G2 해가지고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이 1인자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그 미국 정부의 그 천문학적인 부양책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은 부양책은 뭐 당장에 돈이 급한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좋은 그 혜택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S&P 500 지수가 연준의 자산 뭐가 있습니까? 채권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돈을 풀면서 자산을 매입하면 똑같이 S&P 500이 올라가는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검은색이 지금 이제 그 패드의 자산 연준의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S&P 500 지수인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 돈을 뿌리는 만큼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부채거든요. 부채이기 때문에 다시 부채를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테이퍼링 및 양적 긴축까지 나오는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좋아할 게 아니고 일단 그 뒤에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늘 얘기하지만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달러 패권국의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부채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은 어려울 때마다 달러 찍어가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 투자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렇게 투입의 돈이 어디에 쓰이냐? 딱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연준의 돈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게 올라가는지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검은색이 연준의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어떤 기업들의 시총인데 어떤 기업들이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돈 받아갖고 물론 이제 한 예입니다. 애플 아이폰을 산다든지 아마존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페이스북 가서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또 구입하고 구글 가서 유튜브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 이용한다든지 네. 넷플릭스 가서 영화를 본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돈이 이 큰 기업 가다 보니까 증시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면 이 돈이 또 빅테크 들어가고 빅테크도 주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해서 증시가 또 올라가고 돈을 투입하면 또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약간의 순환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양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증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규모 부양책이 선순환 구조로 해서 네. 기업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할 경우에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해서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지금 미중 관계에도 적당치 않은 그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1월 달에 취임할 때 55% 네. 정도의 그 지지율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40% 초반대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올 11월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패했을 경우에 네. 커다란 문제는 없을지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패했을 경우에 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바이든 당시에 당선될랑 말랑 할 때 보면 바이든 당선되면 지수가 뭐 10%가 급락할 수 있다 네.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큰일 난다. 그래서 네. 그날 당선된 날 2016년에 보면 선물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그랬습니까? 다 반대가 오히려 셌죠, 장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하고 좀 구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증시 자체 그 요인은 뭐냐면 그렇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게 되면 그 정책들이 소비를 그 부양시키느냐 죽이느냐 그게 관건인데 소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정책보다는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GDP의 70%가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를 좀 보시라고 오히려 조언드리겠고요. 소비에 대한 부분도 좀 뜯어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 GDP에서 70%가 소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부 지출과 나머지 부분인데 어쨌거나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증시가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이 표를 먼저 보실 건데요. 전체 GDP의 70%가 소비고요. 그 다음에 17%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업 투자인데 요걸 보시면서 일단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표가 바로 이건데요. 그럼 소비가 옆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주황색이 소비입니다. 네. 소비가 증가하면서 GDP가 똑같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GDP가 더 증가하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 GDP가 올라가고 GDP가 좋아지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비가 나오는 지표가 나오는 날 상당히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큰 거니까 오히려 정부들의 정책들 그다음에 정치보다는 소비 지표에 집중하시라는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등 네. 그 투자은행들도 미국의 시장 퍼포먼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이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처럼 뭐 전반적으로 의견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 어쨌거나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게 보통 이제 질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질적 얘기할 때 마진율 얘기하거든요. 마진율. 그러니까 네.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 거냐 보여주는 네. 건데 현재 그 이익 마진율이 약 12%로 사상 최고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형도 커지고 있고 EPS 증가하고 있고 실제 퀄리티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IB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지수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 기준이 되는 EPS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EPS에 대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EPS는 보통 얼마라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207달러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약간의 그 금색 왼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올해죠. 227까지 보기 때문에 점점 EPS 증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내가 20배다 멀티플랑 곱해주면 예상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전반적인 S&P 500 지수에 대한 평균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치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다음 그림이 뭐냐면요. 이건 전체 의견이고 딱 골드만삭스 아까 말씀하신 의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 의견은 현재 구간은요. 오른 5,100까지 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이면 현재 EPS 200 이상 잡고 보통 25배를 곱해주면 나오는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의견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든지 금리 인상 여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 가면 5,100까지 갈 거다. 이게 골드만삭스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5,000까지는 네. 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M&A 쪽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게 보게 되면은 그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회사인가요? 네.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그 700억 불 네. 인수를 해가지고 그 MSI 게이밍 그 사업부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호재로 봐야 되나요? M&A는 무조건 호재성 기사죠. 왜냐하면 이제 M&A 하는 이유가 안 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네. 잘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또 M&A 통해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또 세일스포스닷컴이 실력을 인수한 거, 다 같은 맥락인데 이 M&A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M&A 시장 또한 한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M&A가 여러분들 그 보통 M&A가 시작되면은 피인수 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인수하는 기업 주가가 빠지는데 그건 잠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너지가 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M&A를 많이 좋아하는 건데 한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M&A 또한 증가하는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약 1조 달러까지 M&A 시장이 커진다 보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1조 달러면 1200조 원이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없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M&A 시장이 여러분들은 혹시 페이스북이 인스타 보유한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기업에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약간의 경쟁이 될 것 같으면 인수해버리거든요. 그게 인수를 못하게 하는 약간 단점도 있지만 그렇게 통해서 페이스북 더하기 인스타가 또 하나의 새로운 기업 탄생하면서 우리가 뭔가 고여있는 분이 안에 세물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M&A 상당히 좋게 본다고 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M&A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올해는요. 더욱더 M&A가 좀 더 약진의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혹시 있다고 그러면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M&A가 금년도에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M&A 케이스 말고 그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런 몇몇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장 좋은 기업은 올해 사기에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하면 정유회사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정유회사가 지금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는 왜냐하면 유가 때문에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쌓이고 있고 배당을 또 크게 합니다. 연간 한 4% 이상씩 배당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엑슨모빌이 지금 화석연료 기업에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벗어나려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보통 이렇게 변모할 때 가져가기 좋은데 첫 번째 엑슨모빌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회사를 가져가면 좋은데요. 금융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JP모건 체이스가 됐던 시티가 됐던 웰스파가 됐던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폭넓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행 못 가니까 여행 갈만 했더니 델타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갈만 했더니 또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모습 보여주면서 항공주, 여행 예약 관련주, 호텔 관련주가 다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미크론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글쎄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게 또 새로운 변수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좀. 근데 이런 거 아마 기사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또 빠르게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다. 아니면 두 번째 굉장히 경증 환자가 많다. 중증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물론 제 희망사항이지만 올 여름이에는 약간 여행이 뚫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이 열리면 아까 얘기했던 여행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행 관련주 ETF가 있거든요. 어웨이라고 해서 AWAY가 있거든요. ETF 심벌입니다. 어웨이 딱 기억하시면서 여기 투자하시면 좀 추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간에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1월달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흔들려가지고 소갈이하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경제하고 증시 현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홍보성 멘트 하나 좀 할 게 있는데요. 저희 금융투자협회에서 작년도에 투자자분들이 알고 투자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금융투자 자기야 진단 테스트 등을 포함한 R2 플러스 코너를 운영 중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